같이 뉴스를 보는데 YTN에서 아동학대로 수사를 들어간다, 수사 들어간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남편이 아내에게 왜지? 웬 수사를 한대지? 라고 하자 갑자기 얼굴이 굳더니 허둥지둥 하더니 차를 가지고 그대로 집을 떠나보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3월 10일 날 같은 수사관을 찾아가서 사실은 아빠가 범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니 너무 당연히 수사관이 묻겠죠. 그러면 3월 5일 날은 왜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냐라고 하자 했던 답변이 아빠가 경찰서에서 창문으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어서 자기가 사실대로 진술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관악서를 찾아갔거든요. 창문이 없습니다. 콘크리트 벽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범행이 밝혀질 것 같으니까 뭔가 선수친 막 그런 느낌 아닌가요? 자세히 저희가 살펴보면 당시에 엄마의 진술에서는 아빠에 대한 무서움, 공포, 두려움을 시종일관 이제 주장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했던 행동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발견이 됩니다. 평소 부부싸움을 하면 이 아내가 화가 나서 남편의 옷을 다 들고 차로 가져가서 남편이 다음 날 옷이 없어서 출근을 못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있다고 하고요.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직장으로 찾아가서 행패를 네. 부려가지고 또 이제 이웃 주민의 이제 진술에 의하면 당시에 이제 부부싸움 하는 걸 봤는데 엄마가 하일 구부로 남편을 때리는 모습을 봤다라고도 하는 거죠. 이 정도면 학대가 이루어질 때 마냥 당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같이 저항을 하고 맞설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냥 공포에 부들부들 떠는 사람의 이미지는 아니에요, 이제. 네, 뭐 이런 상태였다면 과연 발로 밟히는 아이를 보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 반경을 제가 하겠죠. 말씀드린 대로 몸으로도 대응할 수 있었고 아니면 아기를 이렇게 들쳐고 나가든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습적인 뭐 가정폭력을 당한 그런 피해자랑은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났고요. 네, 이때 결정적으로 이제 엄마가 범인일 수도 있다는 스모킹 건이 나오게 됩니다. 나왔나요? 뭐죠? 아이가 사망하기 불과 한 달 전에 전문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아이 엄마의 학대가 의심된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되었던 거죠. 학대 가해자로요? 네네. 그 병원에 병원에 갔다 왔는데 여기가 시퍼렇더라고. 이마가 이런 데가. 아니 얘는 왜 얼굴이 이렇게 멍이 들었니? 이렇게 했더니 그냥 닥치는 대로 머리를 지가 박았대. 그 당시에 이 둘째 민성이가 머리를 크게 다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때도 둘째네요. 네, 그때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네. 그 민성이를 진료했던 의료기관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까지 한 거는 뭔가 좀 타격이 컸나 보죠? 어떤 원래 신고 아동학대 처벌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거기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신고 의무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 예를 들면 이렇게 아이들이 머리를 크게 다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리고 또 어머니 말이 신빙성이 없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본 다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이는 병원에 왔을 때 상태가 안 좋았어요. 머리에 경막하 출혈이라는 출혈이 있어서 뇌수술을 했을 정도니까요. 근데 엄마는 왜 다쳤나 물어봤더니 미끄럼틀에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저희 병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판단할 때 보면 부모들이 대개 떨어졌다, 놀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변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나중에는 학대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 사건도 좀 이상한 게 첫째는 얼굴이 깨끗하고 그리고 몸이 깨끗하게 엄마가 잘 안고 다니는 반면에 네. 아이가 다쳤잖아요. 둘째는. 네. 근데 병원에 그냥 두고 다녔다는 거예요. 보통은 아픈 아이한테 더 마음이 가는 게 그럼요. 보통 어머니의 마음인데 아이를 그냥 놔두고 함부로 대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서 애가 이제 엄마가 안 보니까 막 나와서 울 거 아니야. 울고 이제 그 앞에 슈퍼마켓 있는데 그쪽으로 나가니까 엄마가 데려와 가고 지금 왜 TV에 나오냐고 울 애를 좋고 데려가면 되냐고 애를 막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둘째, 첫째. 두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이렇게까지 아이들 차별하는 거는 좀 이해는 안 가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평상시에 아이를 학대를 했다는 거죠. 그 상황을 제일 잘 아는 건 아마 네. 아빠일 겁니다. 네. 아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물어봤죠.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은 뭐 놀다가 떨어졌다. 뭐 쌍둥이끼리 싸우다가 둘째가 뭐 미끄럼틀 떨어졌고 뭐 어디 넘어졌다. 항상 넘어졌다. 뭐 떨어졌다. 어디 아프다. 뭐 그런 거였어요. 계속. 이 당시에는 이 둘째 아이가 크게 다쳤잖아요. 근데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아이가 얼굴이 지저분하고 살킨 자국도 많고 여러 가지 뭐 상처가 많아서 사실은 이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네.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이가 사망하기 불과 한 달 전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진술한 내용을 봐도 그렇고 외관상 보이는 소견도 그렇고 지금 엄마가 첫째 아이만 좀 편파적으로 예뻐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거를 면담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네네. 면담을 했나요? 실제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엄마한테 연락을 좀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면담 일정을 잡기는 좀 어려웠다고 해요. 근데 결국 이제 면담을 잡기는 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면담을 실시를 하긴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특별한 이야기를 좀 들을 수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특별한 학대 정황을 확인하지는 못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하고 이제 헤어졌던 거죠. 그 다음이 오질 않은 거네요. 네. 그래도 뭐 그냥 단순히 멍들고 다친 게 아니라 머리에 피가 고여서 수술까지 했는데 이 정도면은 정황이 없다고 그냥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면담한 첫날에 사실 모든 것을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건도 사실 많이 힘들었을 거고. 그렇지만 아이한테 굉장히 그 정도의 그 물리적인 가해 혹은 그 증상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확인해야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아니면 면밀하게 조금 했었어도 아이가 그 정도로 멍이 들어 있는 상태라면 좀 이걸 분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확인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제 다음에 확인하기로 한 것이 그로부터 한 일주일 뒤에 아이가 사망한 채 발견이 되었던 거죠. 죽음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네. 하지만 이제 다 들어보니까 단순히 엄마의 증언만을 믿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았던 아빠는 어떻게 됐나요? 아빠 바로 항소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고 3개월 뒤에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무죄. 그리고 검찰이 다시 아닙니다라고 해서 다시 검찰도 항소했어요. 네. 그래서 열렸던 대법원 판결 2014년 7월에 있었거든요. 상고심 역시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니 사람은 죽었는데 범인은 없네요. 그러니까 아마도 검사 측에서는 엄마를 기소해서 승소를 할 자신이 없는 아마 그런 마음에서 기소를 하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이가 목숨을 잃었는데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다는 게 믿기 힘든 사실인데요. 상식적으로 아빠, 엄마 두 아이 4명이 있는 공간에서 1명이 사망했습니다. 형은 전혀 그럴 수 있는
그 어른이 아니잖아요. 그럼 엄마나 아빠 중에 네. 한 명이 범인일 테고 아빠가 무죄 판결 받았어요. 그러면 엄마에 대해서 당연히 새롭게 수사를 개시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동안 너무 수사가 처음부터 엄마의 진술부터 시작을 해서 그 진술을 보완할 수 있는 증거만 확보하고 기소 논리를 잘 맞춰 왔기 때문에 네. 이게 다 무너져서 무죄 판결 내려지니까 엄마를 향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못했고요. 네. 아빠는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엄마를 무고죄 그리고 살인죄로 고소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나를 억울하게 범인이라고 몰았으니까 무고. 그다음에 내가 아니니까 엄마가 범인 아니겠습니까? 네. 살인죄. 그런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네.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진짜 결국은-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게 사실은 아이가 지금 사망했잖아요. 근데 범인은 없다. 이러니까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끝까지 범인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게 너무 찝찝하고 뭔가 우리가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119입니다. 거기 애기가 숨을 안 쉬는데요. 뒤에 빨리 좀 와주세요. 아니 애기가 지금 몸이 타니까 왔는데 못 하겠어요. 애 아빠가 여기 몇 번 왔었대. 애 죽고 나서 그 감옥 살고 나왔나 보던데 그 살고 나와서 여기 와서 애 이름 부르면서 울었대. 보고 싶다고.